자,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야말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 그리고 이제 구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11시간째 지금 조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조사 상황, 어떤 내용이 또 들어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전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예. 지금 오후 9시를 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지면 10시간이 좀 넘은 건데 예. 다만 이제 조사 시간 이 10시간 내내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식사나 휴식 시간 합해서 한 2시간 20분 정도 그걸 제외하면 지금 한 8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이제 9시를 통상 이제 심야 조사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심야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밤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밤샘 조사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예.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9시에서 이제 밤샘 조사로 그 사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한두 시간 내에 어찌됐든 공수처를 떠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후에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미 오전 10시 33분부터 시작은 이제 시간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48시간으로부터 계속 지금 이 순간보도 1초 1분이 이제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거꾸로 이제 모래시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사를 많이 하고 싶을 텐데 예. 다만 지금 앞선 저희 기자들이 전해줬듯이 윤 대통령은 지금 조사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러면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다음 단계인 그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예.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뭐 조사가 끝나면 뭐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준비도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동하게 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와 구금 장소를 적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인치라는 것은 이제 체포 후에 처음 데려다 놓는 장소, 그러니까 조사 장소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체포영장에는 이제 공수처와 이제 관행에 따라서 인근 경찰서 이렇게 적혀 있게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인치 장소는 공수처가 되고요. 그리고 구금 장소는 말씀해 주셨듯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가 과천 정부청사에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이제 이런 구금 시설은 이제 서울구치소가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구치소로 구금 장소를 명시를 한 거고요. 예. 이제 48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이 발부된 시간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간.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공수처와 공조본이 아무튼 확보한 그 시간 10시 33분부터 48시간 동안 어쨌든 신병은 확보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48시간 내내 사람을 앉혀놓고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구금 장소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오늘 조사가 몇 시에 끝나든 윤 대통령은 다시 이제 관저에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언제 이동할지가 관심이죠. 그렇군요. 앞서서 아침에 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부터 현재 이 조사가 진행 중인 공수처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한 상태로 네.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때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은 상태로 이동하게 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 조금 전에 그 저희가 살펴본 그 현장 영상을 봤을 때는 예. 지금 이제 경호 차량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현재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와 공수처로 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경호 차량이 아마도 윤 대통령을 태우고 이동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그 경호 문제가 지금 여전히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은 예. 이 공조본 그러니까 공수처나 경찰 그리고 지금 경호처 간에 이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결론이 안 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오전에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취재진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집행을 하더라도 체포영장은 집행이 됐다. 그 말은 곧 윤 대통령의 신병을 어쨌든 수사기관이 확보를 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에 오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예.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 중앙지검 10층 그 조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예. 심지어 조사실 옆에 경호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까지도 별도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일반인 출입 통제라든지 아니면 피의자들을 출입시키는 문제라든지 이제 전면 통제가 됐죠. 그 취재진들을 심지어 출입하는 문제까지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간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 33분에 집행이 돼서 사실 거의 바로 이제 공수처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부청사 안에 지금 과천 정부청사는 원래 수사 목적으로 쓰던 건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종청사로 이동하기 전에는 정부청사, 이제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이제 보통 주요 정부 기관들이 다 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 중앙지검은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검은 안 그래도 원래부터 일반적인 어떤 보안 시설로 구분이 돼 있죠. 어찌 보면 이제 경호와 관련된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공수처는 그런 준비가 과연 돼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예. 오늘 그 공수처 3층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어쨌든 경호가 이루어진 것으로 물론 조사 공간에 경호관이 들어간 것은 아니어도 예. 그 조사실 밖에서 경호가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의원구치소로 이동할 때 어떻게 경호를 할 것인지 또 구치소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그렇다고 경호관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다른 피의자들도 있는 그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 예.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특보 시간 중에 전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의왕구치소에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거부터가 일단 향후 경호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구치소의 이동 문제라든지 또 현재 서울구치소에 도착해서도 경호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정리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그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치소든 교도소든 어쨌든 교정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별도의 경비 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경호라는 이유가 그 경호를 받는 사람의 어떤 신변을 그 보장하는 것인데 예. 어쨌든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는 것은 어떤 별도의 구금 시설 안에서 또 그걸 또 경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경호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체포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기존에 뭔가 협의된 내용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지 않고 네. 빠르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네.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구속 심사 또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조사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 심사에서도 이 내용,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빠르면 뭐 내일 오후에 그 청구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체포 당시의 조사, 지금 받고 있는 조사와 이제 구속영장 심사는 사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재판에 넘겨질 때 다시 말해서 기소라고 하죠. 구속 상태로 넘겨지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넘겨지느냐 이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일단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된다. 예. 구속 기소가 되면 혐의 하나당 그리고 심급별로 우리나라는 3심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급별로 최대 6개월간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6개월간. 네, 혐의 하나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 혐의 하나로 6개월간 구속 기간을 보장을 받았는데 예. 만약에 또 다른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경우에는 자, 윤석열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 네. 공수처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의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수괴 혐의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혐의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걸 하나로 봐야 할까요? 별도의 혐의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란 혐의가 됐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지금 내란 공범들이 같이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예. 뭐 물론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란죄로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예. 직권남용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혐의로 구속 기간을 6개월간 어쨌든 심급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3심,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총 2년간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군요. 이제 별도의 혐의로 이렇게 6개월을 보장받은 것까지 해서 총 2년간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구속을 막기 위해서 예. 구속 심사는 적극적으로 뭔가 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윤 대통령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오늘 그 김용군 전 대령까지 해서 군경 이제 김용현 전 장관까지 이제 군으로 분류를 한다면요. 예. 군경 전 현직 수뇌부 10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인사들의 상황도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과 함께 그 공수처로 이첩이 된 그 사건의 피해자인데, 예. 당사자인데, 계엄 사태 때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수 지시를 한 의혹이 지금 불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계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언급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잖아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 윤 대통령으로서는 구속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니까 예. 어쨌든 지금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막상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이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어찌 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처로 이제 이송되기 전에 체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체포 작전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호처의 이 동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오늘 체포 작전의 성공 딱 하나만 성공 요인을 꼽으라면 예.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호원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화면에 만약에 경호원들이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1월 3일 그 첫 집행 때 상황과 같았다면 예. 오늘 체포 작전 성공 장담 못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뭐 몇 명이 연차를 썼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뭐 거부했는지 이거는 저희가 향후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분명한 건 공수처와 경찰 집행 인력들을 경호처가 아예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공조본 오늘 저 투입된 인력들 사이에서는 이거 혹시 함정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 속에 너무 순순하게 그렇죠.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 예. 보니까 혹시나 이게 함정, 뭐 사실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인데 예. 그 정도로 정말 1, 2, 3차 저지선 이런 얘기가 이번에는 전혀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랬었죠. 저지를 하고 있어야 저지선인데 예. 저지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뭐 그냥 사다리 타고 쭉쭉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호처장은 소환 그리고 차장과 경호본부장에게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받는 어떤 강경책을 펼치는 반면 예. 또 하급 직원들, 그 경호처 하급 직원들에게는 선처를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이런 공조본이 내부 동요 이걸 이끌어냈다는 게 주된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끊임없이 심리전을 벌였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도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대리인단 뭐 막판에 이런 얘기했죠. 아니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마라. 구속심사는 출석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러지 말고 기소를 하라. 예. 그리고 심지어 이러다 내전 일어나면 책임질 거냐. 뭐 이런 겁박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도 했죠.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그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이게 위조됐다. 뭐 이런 주장까지 펼쳤는데 예. 이제 공수처는 위조는 무슨 위조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결국 꿋꿋하게 오늘 집행에 나섰고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현재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막판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출석을 하라 그랬는데 안 해서 체포영장을 체포가 집행이 집행하러 된 건데. 간 건데 예. 갑자기 마지막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윤 대통령 대리인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렇죠. 내가 출석한다. 분명히 내가 지금 체포돼서 가는데요. 이게 아니라 제가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출석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거부로 이제 출석 대신 체포로 결론이 났지만 예.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니 어차피 똑같이 조사를 받는 건데 아니 체포든 출석이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자진 출석 형태였다면 관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 출석 형식이었다면 조사를 하다가 나 조사 못 받겠다 이러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다 나갈 수 있죠. 물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긴급 체포라는 뭐 또 수사기관의 어떤 별도의 장치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 사실 뭐 수사기관으로서는 하나의 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자진 출석 형식이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체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조사가 끝난 뒤에 구금 장소로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막판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것은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체포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아예 발부될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진 출석 이거를 진작에 했으면 오늘같이 체포영장이 청구될 일도 아예 없었다는 거죠. 예. 자,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바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탄핵 심판 2차 변론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 상황을 두고 예.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윤 대통령 측이 내일 탄핵 심판에 전격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사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 변론 내지는 어떤 대응 방침은 일관됩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입니다. 예. 어쨌든 끊임없이 뭔가를 제시해서 수사든 탄핵이든 늦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론 그 탄핵 심판 그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죠. 어제.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 법상 어쨌든 1차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도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에 어쨌든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내일 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냐면 이것을 명분으로 이 공수처의 조사를 조금이라도 좀 덜 받으려는 어떤 이런 그 전략을 또 내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망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 석동현 변호사 지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식 그 지금 선임계를 내진 않았습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는 뭐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은 안 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내일 대리인단이 어제 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에 나서게 될 텐데 예. 이제 1차 때는 그 당사자 불출석이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종료. 변론기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 3분 뭐 몇 4분 분 만에 끝났죠. 4분 만에 끝나버렸죠. 예. 근데 내일은 제대로 된 변론으로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그 탄핵 심판에서는 아마 뭐 몇 시간 이상 그런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양측의 변론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오늘 조사에 대한 어떤 변호인단의 그 입장 그런 것도 내일 그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변호인단에도 들어가 있고 예. 그 지금 공수처에도 선임계를 낸 그 변호사 중에 하나고 현재 입회한 입회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입회를 한 걸로도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내일 그 윤곽근 변호사가 출석을 헌재에 만약에 한다면 오늘 그 전반적인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 그리고 오늘 조사가 지금 10시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조사실에 들어간 지 10시간 넘게 지금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조사 상황에 대해서도 좀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상황이고 또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그런 걸 또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이 서울구치소 구금을 앞두고 현재까지 체포 또 조사 상황들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